오늘은 파인픽스 S8600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뭐 새 제품을 구입한 건 아니고요. 중고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디카 그냥 일반 디카는 아니고 약간 하이엔드급 디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성능이 좋은 건 둘째치고 하이엔드급 디카에서 고배율 그러니까 그 확대가 좀 많이 되는 뭐 고배율 고줌 뭐 이런 그런 종류의 디카인데 다른 모델들은 새 제품 가격이 뭐 한 3, 40만 원 하는데 얘는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 제품 구입하기는 아무튼 좀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 해외 직구로 구입을 했고 구매 대행을 하면 뭐새 제품은 비슷비슷한데 사실 새 제품 살 거면 국내에서 사는 게 맞고요. 이제 중고나 그 리퍼비시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그 해외 쪽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가격으로 80, 한 5달러인가? 한 9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대행 해가지고 배송비가 한 돈만 원 좀 넘게 한 15,000원 나왔나? 뭐 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 셈이고 보니까 이제 리퍼 같은 경우는 뭐 박스도 없고 그냥 본체만 리퍼 된 본체만 딱 오는데 중고는 아무래도 개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전시 제품이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원래 들어있는 뭐 부속 같은 거죠. 구성품이 뭐 설명서 뭐 여기 앞에 특히 이제 렌즈가 커가지고 그 렌즈 뚜껑이 이렇게 일반 디카처럼 자동으로 닫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뚜껑이 필요한데 렌즈 뚜껑이나 아니면 어깨끈 같은 거 그리고 상자까지 있는 게 중고의 특징이긴 한데 물건 상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리퍼가 난 것 같은데 같은 가격이면 처음에는 리퍼를 구입했는데 그게 이제 품절이 됐는지 취소가 돼가지고 환불되는 바람에 뭐 리퍼가 한 90달러 이상인가 가격 차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 더 싼 거로 찾아보다가 에이 그냥 복불복이니까 중고로 구입해보자 해서 중고에 구입을 했고 택배비까지 한 10만원 정도 배송 대행 포스트베이를 이용을 했고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매 대행으로 하면 중고나 리퍼가 거의 한 15만원 정도 드는데 직구를 하고 배송 대행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죠. 한 3, 40%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배송 대행 쓸만 하더라고요. 배송비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절반도 안 되게 거의 한 15,000원 정도면 보통 배송비가 한 3, 4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아무튼 포장은 뭐 그럭저럭 잘 돼서 왔고요. 입고 상품 확인서 포스트웨이에 있고 아무튼 뭐 아무튼 개별 포장하였습니다.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상자로만 온 것 같진 않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판매자가 포스트웨이 물류창고로 보낸 건데 여기에 송장이나 이런 게 안 붙어 있는 거 보면 아마 이 박스에 담아서 보내고 포스트웨이에서 그냥 내용만 확인하고 보낸 것 같은데 이거 뭐 판매자 연락처 같은 게 있고요. 별건 없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뽁뽁이랑 뭐 이상한 이런 스티로폴로 가득 차가지고 뭐 배송은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이게 포스트베이에서 한 건지 판매자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체국 같은 뭐 그런 데를 이용한 택배고 택배비가 한 6달러인가 하니까 싸진 않은데 뭐 무료 배송이나 택배비 별도나 뭐 거기서 거기라서 아무튼 그러면 잡설이 길었고 파인픽스 S8600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한 2014년인가 13년인가부터 한 1, 2년 정도 나온 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징은 이제 36배 고배율 줌이고 보통 이 비슷한 물건들 중에서는 배율이 좀 낮은 편이고 뭐 이 비슷한 거에서는 한 42배 뭐 60배 80배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60배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아무튼 얘는 36배고 그리고 16메가픽셀이고요 1600만 픽셀이고 OIS 모르겠고 LCD가 3인치네요. ACL이 7.6cm인데 이거 모르겠고 예. 그리고 색깔은 그냥 블랙이고요. AA 일반 건전지 같은 게 사용된다는 건데 중고다 보니까 리퍼였으면 본체만 있을 건데 뭐 설명서도 있고 기본적인 매뉴얼도 대충 살펴봤더니 매뉴얼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마 한글 매뉴얼은 후지필름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 이것은 뭔가 일본어와 영어로 써 있는 그것이 바로 외국의 건전지겠죠. 써봤는데 별로 건전지 상태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서는 지금 인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본체 카메라와 리퍼에는 뚜껑을 별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뚜껑이던데 가격이 한 5, 6천 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고라서 뚜껑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어깨끈도 들어있죠. 역시 리퍼나 이런 상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게 중고는 중고인데 상태로 봐서는 뭐 개인이 사용하던 그런 중고보다는 전시 상품 중고가 아닐까.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 살펴봤더니. 그런 생각. 어깨끈은 좀 얍실하네요. 그러나 일반 디카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깨끈도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일반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이제 일반 AA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디카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그 충전지더라고요. 충전지. 근데 일반 사각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도 정품 같은 경우는 3, 4만 원으로 비싼 편이고 아무튼 충전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편 아닌 불편이 있어가지고 고심 끝에 그냥 일반 AA 모델이 있길래 일반 건전지 사용하는 모델이 있길래 그냥 이걸로 구입을 한 거고 이거랑 비슷한 가격대는 아니었지만 이제 한 3, 4만 원 더 주면은 삼성이나 저 캐논 뭐 이런 데서 나온 고배율 좀 하이엔드 뭐 디카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중고로. 뭐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사각 건전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디카 사용할 때는 뭐 요즘에는 이제 물론 소비 전력이 적어가지고 사각 건전지 넣고 뭐 한 500장은 그냥 거뜬히 찍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장시간 뭐 며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 찍고 이러기에는 수시로 충전하기도 좀 번거로운 게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충전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뭐 외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중고 치고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장기사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시 상품으로 대충 생각이 되는데 위쪽에 지금 후레쉬고 여기는 어깨끈 넣을 수 있는 고리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일반 디카보다는 크기가 좀 크죠. 일반 그냥 컴팩트 디카 같은 경우는 한 요 액정 크기만 할까요? 액정 크기만 하고 두께는 한 요 정도 좀 안 되겠죠. 이 정도 좀 안 되고 뭐 한 요만하다고 치면 얘는 일반 한 요만하겠죠. 한 요만하겠네요. 근데 일반 디카에 비하면 일단 부피는 크긴 한데 디자인은 약간 DSLR 같은 디자인으로 돼 있고 앞에 이렇게 손이 딱 걸려가지고 뭐 잡는 이런 느낌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무게가 얘가 한 500g 정도 되던가 일반 디카가 한 1, 200g 정도 되니까 무게는 느낌상으로는 한 2배, 3배 정도 무겁긴 한데 뭐 들고 다니기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런 형식으로 된 그 고배율 디카 중에서 보통은 여기 이렇게 그 앞부분이 이 렌즈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휴대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 너무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게 한 3분의 2 정도 잘려가지고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가 앞에가 잘리고 이 손 잡는 부분이랑 높이를 같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가 약간 사각형 모양 주머니에 넣기도 좀 부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뭐 케이스에 담아 다닌다거나 아니면 가방에 굳이 담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두껍긴 하지만 아무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되는 거죠 크기는 그게 좀 특징이고 밑에는 파이픽스 X 8600이라고 되어 있는 뭐 AA 건전지 3개를 이용해서 지금 5V고 그 외에 여기 메뉴 버튼은 뭐 딸깍딸깍 잘 눌러지는데 약간 그 묵직한 느낌은 없는 뭐 가벼운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은 살짝 있고요. 근데 눌리는 느낌이나 그런 거는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뭐 딸깍딸깍 하긴 하는데 잘 눌리는 편이고 여기는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고 마이크가 위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이런 표시기를 통해서 사진 찍고 나면 이제 처리하는 그런 거를 깜빡깜빡 불빛을 표시해 주는데 얘가 처리 속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뭐 다른 디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냥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위쪽은 이제 기능 다이얼인데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장면 자동 모드고 이건 그냥 자동 모드 뭐 연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약간 실험적인 장면 모드 뭐 그런 게 있고 장면 모드를 이렇게 먼투에다가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뭐 이게 풍경 사진 장면 모드는 1번에 뭐 2번 해가지고 일일이 장면을 바꾸지 않고 뭐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파노라마 있고 이쪽은 이제 프로그램 있고 이쪽은 셔터 스피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그냥 매뉴얼 모드 사용자 모드로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랑 뭐 그 외의 것들 뭐 조리개랑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 DSLR에 있는 것들하고 일반 컴팩트 디카에서는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약간 수동 조작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 정도인데 그리고 전원 버튼이고요. 줌이고 여기 이제 셔터 버튼이고 옆쪽에는 보면
지금 HDMI라고 돼 있는데 HDMI 이게 미니 HDMI인가? 아무튼 일반 HDMI보다 좀 작은 그런 규격이죠. 그게 사용되고 이쪽에는 마이크로 5핀은 아니고 그냥 일반 5핀 정도 되는 그 케이블로 이제 데이터를 뭐 PC로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충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죠? 설마 여기로? 어댑터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어댑터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질이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앞쪽에다가는 이렇게 약간 그 고무라 그래야 되나 고무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립감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게가 좀 있더라도 그냥 손가락 끼고 이렇게 들면은 아주 안정감 있게 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뭐 그렇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된 일반 컴팩트 디카만 사용했었는데 요거는 부피가 조금 큰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앞대가리가 없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정도 최소 사이즈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립감은 또 괜찮고요. 손이 딱 잡히는 느낌이 DSLR 쓸 때처럼 나쁘지 않고 밑에 부분은 별거 없네요. 밑에 여기 뭐 삼각대 꽂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이게 뭐죠? 이게 뭐가 있는 건가요? 밑에는 건전지 넣는 부분인데 건전지가 특이하게 이제 일반 그 A 건전지가 사용되는데 이건 지금 충전지를 넣는 거고요. 그냥 알카라인 사용했을 때가 몇 장이었더라? 250장인가? 그리고 이런 니켈 수소 충전지 사용하면 400장, 500장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사이즈로 나온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나 보던데 뭐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굳이 쓸 이유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배터리를 사용하면 한 550장인가 600장까지 이렇게 점점 어, 수명이 는다고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비싸죠. 가격이 아마 못해도 한 5, 6천 원은 되지 않을까 개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카드 넣는 SD 메모리 카드 부분이 있고 음 약간 그 옛날 모델들이 이런 AA 건전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AA 건전지가 용량이 작은 건 아니었고 그 디카에서 뭔가 소비 전력이 커가지고 시간이 되게 짧았죠.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가고 사진 찍으면 사진 장수도 몇 장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소비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AA 건전지를 써도 뭐 웬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순식간에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보다 엠베로프 같은 약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자연 방전율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 사용하면 좋은데 얘도 그런 하이브리드인데 이킵인가요? 무슨 렉셀인가요? 렉셀인가 그런 건데 가격은 NLF는 개당 한 3,000원 하는데 얘는 한 1,500원? 한 1,200원? 뭐 그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같은 하이브리드 종류라서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앞쪽에 렌즈가 이만하고요. 렌즈가 큰 건지 아니면 이제 고배율로 돼서 렌즈가 겹겹이 있다 보니까 안에 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디카보다는 저 안에 있는 그 렌즈 부분이 좀 큰 것 같긴 하죠.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인픽스 S8600의 외관은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원 버튼을 넣으면 그 언어 선택이 있고 언어 선택에서 한글도 있더라고요. 뭐 요즘엔 다 있나 보죠. 옛날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엔 뭐 일본어랑 영어 뭐 이런 거밖에 없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우리나라 건 아니고 미국에 발매된 제품인데도 그냥 공통으로 요즘엔 언어가 다 들어가 있나 보죠. 일단 액정은 뭐 그냥 넓고 깨끗한 편이고 여기도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모드에서 바꿔서 한번 뭐 사진을 찍어보는 게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으나 반셔터 누르고 그러니까 일반 컴팩트 디카 같은 경우는 뭐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뭐 그냥 표기가 되긴 하지만 의미는 없지만 얘는 이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그리고 노출도 조절할 수가 있고 ISO 당연히 조절이 되고요. 근데 뭐 좀 찍어보니까 IS 얘가 이제 센서 크기가 얼마였더라? 2.3, 2.3인가? 2.3 나누기 1인가?
아무튼 센서 크기가 큰 편이 아니라서 그냥 작은 일반 디카와 같은 센서 크기라 그런지 그 감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질은 그냥 센서에 비례하는 듯 그닥 좋지 않은 사진 품질이고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던데 뭐 기능적으로는 일반 디카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뭐 수동 조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이걸 뭐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모드고요. 이게 각 모드를 바꾸면 모드마다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P를 바꾸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외에 설정할 수 있는 자동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르면 지금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조리개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약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노출 정도를 바꿔가지고 사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사진이 제 느낌상 약간 환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사진이 좀 너무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노출은 그냥 좀 낮추고 그리고 뭐 정보 보면 지금 이미지 크기나 이런 것들 뭐 정보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뭐 측광 방식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DSL이나 미러리스급의 어떤 설정을 제공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렌즈랑 센서 자체가 일반 디카급이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적당히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메뉴에 들어가 보면 감도 조절 가능하고요. 감도가 지금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뭐 조절이 되긴 하는데 거의 6400까지 되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1600만 넘어가도 일반 디카처럼 일반 디카도 한 800만 넘어가도 뭐 광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울긋불긋하게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얘도 비슷하더라고요. 800 넘어가면 이게 좀 알록달록 해가지고 좀 별로고 그냥 자동 감도 한 400 정도로 했고요. 이미지 크기는 1600만 화소라서 4600에 3400 정도가 이제 최고고 그 외 밑으로는 뭐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최대한 좋게 찍어서 편집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화질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이제 뭐 파인, 노멀 해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뭔가 약간 더 선명한 느낌을 원하면 파인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으로 하고 뭐 다른 데서 편집을 해도 되겠죠. 파인픽스 컬러, 뭐 화이트 밸런스 있고 인스턴트 줌이 있고 인스턴트 줌은 그냥 화면상에 약간 디지털 줌처럼 일부분을 뭐 확대해주는 그런 건데 연사 기능이 있고 연사 기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 연사가 있고 뭐 보통으로 있고 약간 느린 연사가 있고 그리고 사이클 연사 뭐 장시간 연사가 있고 자동 노출 BKT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선택한 이유도 얘가 스마트폰에서처럼 HDR 기능을 지원하진 않죠. 이제 약간 그 고가의 DSLR이나 뭐 그 HDR 기능이 있는 것들이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신제품 이런 쪽에만 들어있는데 얘도 그렇고 물론 일반 디카도 그렇고 HDR 기능을 구현해 주는 걸 찾기는 쉽지 않고요. 뭐 약간 모드에서 역광 모드에서 HDR 식으로 약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 한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나온 것들은 역광 모드가 그런 거더라고요. 옛날 역광 모드라 그러면 그냥 후레쉬 발광을 해 가지고 약간 앞쪽에 어둡게 보이는 뭔가 피사체에 후레쉬를 터트려 가지고 그냥 살짝 밝게 보이는 뭐 그 정도였다면 요즘에 나오는 역광 모드들은 그 HDR처럼 감도가 높고 낮은 걸 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식인데 얘도 아마 역광 모드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HDR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AEB인가 해가지고 뭐 오토 엑스포저 뭐 브라켓이었나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연사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설정을 따로 하고 연사에서 자동 노출 BKT 모드로 찍으면 총 3장을 찍어가지고 그 감도 높은 거 낮은 거 3장을 찍어서 3장으로 저장을 해주는 그걸 이제 포토샵이나 뭐 다른 데서 가져와서 HDR로 합성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얼굴 검색은 얼굴 자동 검색해서 이제 그쪽에 맞춰주는 건데 이거 얼굴 검색을 켜버리면 측광하고 AF 모드 그러니까 오토포커스 이거를 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오프로 해놨는데 이걸 하면은 화면상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쪽에 초점하고 뭐 측광 모드가 작동을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측광 모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멀티 스폿 에버리지가 있고 어, 아무튼 측강 모드는 뭐 스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점 부분의 밝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따라서 밝기가 확확 변하게 되고 뭐 에버리지나 멀티는 뭐 여러 군데에서 측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면의 뭐 평균 밝기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AF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센터 고정, 오토 에리어, 그리고 직접 이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에어리어 선택이 있고, 뭐 연속은 연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뭐 그런 거고, 추적 기능 있고요. 아무튼 옵션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동영상 AF도 동영상 초점 맞추는 것도 센터만 고정할 거냐, 아니면 연속으로 고정할 거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동영상 이게 약간 그 아쉬운 거는 동영상 녹화 모드죠. 지금 1280에 지금 9분 40초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9분 40초 못 보고 1280이면 뭐 그럭저럭 쓸만하겠다. 1280이면 보통 720p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각 해상도마다 시간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분 40초 정도 해보니까 한 파일 용량이 한 2기가 정도 나오던데 한 2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용량도 좀 크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파일 확장자도 AVI로 나오는데 음, MP4나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요. H264 그 코덱 이용해서 아무튼 AVI로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짧은 편이긴 하고 요게 이제 요즘에는 이게 HD급이 한 720p면 1080p 해가지고 뭐 4HD급으로 많이 하잖아요. FHD급은. FHD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없고 이제 얘가 프레임도 아마 30프레임인 것 같아요. 60프레임은 아니고 30프레임 정도인 것 같고 동영상 해상도가 약간 아쉽긴 하고요. 아까 그 연사 모드에서 HDR처럼 합성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브라캐스팅 그 노출 정도를 뭐 위아래로 3분의 1을 할 건지 뭐 그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플래시 썼을 때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 설정에서는 뭐 시계 매너 모드 하면 매너 모드로 하면 이런 비품이나 사진 찍을 때 찰칵거리는 소리가 다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리셋, 뭐 포맷 등등 촬영 화상 표시 뭐 각종 볼륨 조절 같은 거 좀 있고요. 손떨림 보정 모드, 절전 모드, 정목 보정, 스마트 디지털 줌. 이거는 뭐 스마트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광학 36배인데 거기다가 디지털 줌이 2배인가 4배인가 해가지고 총 땡기는 게 한 72배까지 땡겨지더라고요. 근데 뭐 디지털 줌은 사실 이게 화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광학 줌 정도만 쓰고요. 디지털 줌은 그냥 찍어서 컴퓨터에서 확대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디지털 줌은 잘 쓰진 않죠.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켜놓고요. 배경색, 배터리 유형. 배터리 유형을 설정을 하면 아마 거기에 맞게 표시를 해주나 보죠. 그리고 리튬, 알카리안, 니켈 수소가 있고 알카라인이네요. 충전지 방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뭐지? 리튬 이온이 아닌 이상 니켈 수소나 이런 것들은 완전 완방을 계속 해야지 수명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넣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거를 방전을 하면 뭐 계속 켜 있고 막 작동을 하면서 소분을 하는 건가? 날짜 스탬프가 있고 이 메뉴 사용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메뉴 사용은 아주 뭐 직관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즐겨찾기 메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뭐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럭저럭 직관적으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고 뭐 용어도 쉽게 이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백 오케이 그리고 좌우 방향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미지 찍은 이미지 다시 살펴보는 이미지 보면 지금 ISO가 몇인지 그리고 이 이미지 화질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4대 3에 지금 제일 큰 뭐 라지 사이즈로 돼 있는 거죠. 해상도가 직접 표시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날짜랑 시간이랑 그리고 여기는 지금 셔터 스피드 140에 지금 조리개 값이랑 지금 노출 값이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사진 찍고 나면 이 위쪽에서 이제 그 깜빡깜빡 하면서 뭔가 이렇게 후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진 찍고 나면 설정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사진 찍고 나서 뭔가 처리하는 시간이 깜빡깜빡 하면서 처리를 하면은 이때는 이제 사진을 못 찍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한 3초? 한 2초, 3초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각 모드마다 뭐 자동 모드로 하면은 별거 다른 거 없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 모드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뭐 인물, 풍경, 매크로 이런 것들 지금은 매크로로 나오네요.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그냥 자동 모드로 하면 뭐 장면 모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 촬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자동 모드로 하고 일단 줌이 36배 줌이라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의 렌즈가 튀어나오죠. 지금 줌을 다 당겨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뭐 본체보다 더 길게 렌즈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36배고요. 그 위에 이제 디지털 줌까지 당기면 2배인가 당기면 72배까지 가능하고 어, 이 비슷한 고배율 디카 중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3단 렌즈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더 줄였다 뭐 약간 컴팩트한 뭐 크기를 만들었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뻑뻑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중고치고는 지금 기능상으로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후레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후레쉬가 필요한 데서 이걸 눌러가지고 후레쉬를 튀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후레쉬 메뉴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플래시는 아무튼 줌을 땡기면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 요 짧은 거리에서는 어떻게 살펴보기 좀 애매하고요. 그 외에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기능상으로 봤을 때 뭐 사진 품질은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정도로 나오던데 그건 뭐 나중에 따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비교를 해보겠지만 사진 품질은 조금 그 감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서 크기도 좀 작은 거고 해가지고 음, 보통 한 400 ISO 한 40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약간 울긋불긋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광량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고배율이긴 한데 좀 특징적인 건 36배 고배율인데 접사도 슈퍼 접사까지 가능해가지고 그냥 일반 접사는 한 5cm까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슈퍼 매크로 모드로 들어가면 1cm 접사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cm 접사면 뭐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접사 능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는 지금 스파이더맨 면상까지 들이밀면 이 정도가 거의 렌즈와 거리가 한 2cm 정도거든요. 근데 2cm 정도인데 여기서 한번 접사 모드를 설정을 할 수는 없네요. 지금 SR이라 자동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일반 컴팩트 디카가 보통 한 접사가 짧으면 한 3cm? 보통은 한 5cm 정도 되는데 5cm, 10cm. 얘는 일반 접사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근접 접사 거의 1cm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모드에서 접사 모드에 보면 지금 슈퍼 매크로 1cm까지 접사 촬영 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접사고요. 슈퍼 매크로를 한번 해보면 슈퍼 매크로 표시는 약간 돋보기 같은 표시가 또 있네요. 도대체 1cm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은 못 찾겠는데 한 1cm 정도까지는 잡아내네요. 거의 한 1cm,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상당한 접사 능력이죠. 접사 능력은 이제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냐는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 뭐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뭐 조명이 충분한 상태는 아닌데 뭐 그럭저럭 잘 나왔네요. 네, 아무튼 특징은 좀 접사가 좀 많이 된다는 거. 접사도 되고 고배율 줌도 되고 그게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긴 한데 모르겠어. 후지 필름에서 만든 뭐 카메라를 처음 써보는 거라 기존에 뭐 캐논, 니콘 이런 데서 나온 그 잘잘한 일반 디카는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화질은 실제로 찍어보니까 아직 뭔가 설정에 조금 미숙해서 그런지 사진이 아주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고품질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얘가 그냥 일반 디카급이라 뭐 일반 디카급 정도로 나오는데 뭔가 조금 더 렌즈도 크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은 사진을 원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설정 미숙인지 어, 사진 품질은 살짝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닌 보통 정도라서 지상 예, 후지필름의 파인픽스 S8600
기능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